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8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단히 기분 좋게 이렇게 끝내줬습니다. 전광판 보시면 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다들 이렇게 빨간색으로 많이 올라 있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침부터 종가까지 밀리지 않고 단단하게 이렇게 강세장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장이었고 또 금년 말 또 내년 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이렇게 높여준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1.03% 올라서 2517포인트 다시 2500을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2.11포인트 프로죠. 그래서 코스닥이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83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대단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장중 내내 밀리지 않고 단단하게 이렇게 강세가 유지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시장 영향이 컸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해외 시장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시장의 거래 대금, 시장의 힘, 에너지, 활기 이런 거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요. 아직도 좀 양이 안 차죠. 오늘 이제 거래소 같은 거는 7조 6천억입니다. 강세장을 한 15조로 봤을 때 아직도 한 절반 수준. 그래서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의 활기가 좀 덜하다. 본격적인 매수세는 아직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을 보면은 거래 대금이 8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거래 대금도 거래소보다 좀 더 많았고요. 지수도 한 2배 정도 더 강하게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쪽이 여러 가지로 코스닥보다는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프 말씀드리면요. 한 3달 동안 400포인트가 빠졌다가 최근에 200포인트가 단숨에 이렇게 11월에 한 보름 동안 이렇게 올랐다가 근 한 10여일 동안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죠. 근데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었죠. 아마 회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 이동평균선,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생명선이라고도 그러고요. 별칭으로. 또 심리선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이렇게 일봉이 자리하게 되면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아래에 자리하게 되면 죽어있는 시장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흔히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요 20일 이동평균선, 이 생명선에서 이렇게 딱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딱 부딪혔다가 오늘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내면서 21선 위로 이렇게 훌쩍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요 21선 위로 오늘 올라와 준다고 그러면 연말 연초 시장은 좀 기대할 만하겠다. 반면에 요 21선 아래로 생명선, 심리선 요 아래로 미끄러 내린다고 그러면요. 금년 연말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내년 초도 그렇게 우리가 크게 기대할 건 없지 않겠나 이랬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요 21선 위로 아주 야무지게 오늘 시장이 올려붙었습니다.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던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요. 우리 국내 증시 지표들 이런 것들도 서서히 조금씩 아주 미미하지만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증시 지표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전체 시장에 대한 어떤 윤곽이 좀 잡힐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전체 시장을 꼭 이렇게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지표를 확인하고 개별 종목을 보는 거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높게 시작을 해서 그 높은 수치보다 종가가 훨씬 높게 끝났습니다. 매수 우위 시장이라는 얘기죠. 아주 단단하게 매수가 이렇게 가담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땠나요? 이렇게 어제만 해도 올려붙다가 얻어맞고요. 그렇죠? 그제 올려붙었으면 얻어맞고 올려붙었다가 얻어맞고 계속 이런 시장의 반복이었죠.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한 200포인트가 단숨에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익을 좀 실현하고 싶겠죠.
그렇게 해서 한 3, 4일간 이렇게 재미없는 장이 이어지다가 오늘 이렇게 아주 야무진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일봉 보여드렸듯이 추세가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들어간 그런 시장이다. 오늘로 봤을 때 매수자 우위 시장을 확실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매수 주체별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확연하게 이렇게 갈렸습니다.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6,400억, 코스닥에서 3,3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근 한 1조가량 매도 우위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개인들이 팔았던 것 같아요.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지금 전체 거래 대금이 7조, 8조 단위로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개인들 매도세가 쏟아졌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렇게 매도 많이 한 거는 아마 이식 매물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서부터 사신 분들은 상당히 큰 폭 이익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아마 그런 물량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고요. 반면에 기관이 한 6천억,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개인들이 원 없이 팔았고요.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줬다. 수급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국내 증시 자금 동향. 이 자금 이 지표들도 우리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들 그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아놓은 게 고객 예탁금이죠. 48조 9천억입니다. 전일 대비했을 때 한 1조 정도 늘어났죠. 바닥을 따지면 44조까지 예탁금이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44조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4조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개인들 4조는 굉장히 시장의 영향력이 크다고 그랬죠.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돈들이 빠져나가다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11월 들어서 돈들이 좀 이렇게 늘어나는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는 아마 내년 초까지는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렇게 크게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점점 조금씩 이렇게 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신용융자 금액 같은 경우도 고객 예탁금하고 비슷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장이 400포인트가 빠지면서 신용으로 하신 분들 물량이 많이 털렸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신용을 다시 개인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장을 그만큼 좋게 본다는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신용으로 들어간다는 건 어쨌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을 때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 이제 지표가 좀 특이한 지표인데 미수금이 지금 한 1조가량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타들을 개인들이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치라는 거죠. 미수를 한 1조가량 이렇게 쓰면서 꺼지지 않고 계속 쓰는 경우는 그동안에는 전례가 없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여전히 미수를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이것도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주식형 수익증권 보시다시피 그래프로 보면 연초부터 꾸준히 이렇게 펀드 이쪽으로는 돈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이후에 이렇게 보면 아주 급격하게 펀드 쪽으로 돈들이 좀 들어오는 거가 보이시죠? 여기에는 이제 일반 펀드에도 공모펀드나 이런 쪽에도 돈들이 들어오겠지만 ETF 쪽에 최근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또는 로봇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래도 뭉치돈들이 좀 들어온다고 그래요.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닌가. 이런 지표도 시장을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기본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입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우 산업 시총 상위 한 30개 종목 주가를 평균 내놓은 수치죠. 근데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가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가라고 그러죠. 이제 거기에 비했을 때 그동안에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렇게 급하게 오른 다음에 근한 10여일 동안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어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아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AMD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어찌 보면 라이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시총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한 1,500주
AMD 같은 경우는 한 270조니까 아직 그 규모 면에서는 아직은 게임이 안 되는데 어제 발표한 AMD 그 인스팅트 M300이라는 새로운 생성형 인공지능 이게요. 성능 면에서 특히 언어 이해도 측면에서 엔비디아 챗GPT를 뛰어넘는다 그런 얘기들이 어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구글의 알파벳 이쪽도 어제 이제 발표한 게 제미나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것도 성능이 엔비디아 이 챗GPT를 뛰어넘는다 그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알파벳이 5.3%, AMD가 9.8%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전체 빅테크 주식 전체에 이렇게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줬었는데 요 흐름이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전광판 보시면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아주 강하게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들 이렇게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요 특별히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종목은 수급으로 봤을 때 수요로 봤을 때 최근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여기 20일 동안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들 누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한 20일 동안 기관이나 외인들이 많이 산 종목이 뭔가 이렇게 봤을 때요.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가 누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달 넘게 굉장히 많이 샀는데 최근 20일만 따졌을 때 조정 기간이죠. 20일이라는 거는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우위했던 종목은 삼성전자라는 얘기죠. 기관이 70만 주 누적 매수 우위, 외국인이 150만 주 누적 매수 우위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요. 카카오. 기관이 17만 주, 외인이 12만 주.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기관이나 외인들이 이렇게 매수 우위했다.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거가요. 기아가 기관이 한 10만 주, 외국인이 한 22만 주 매수 우위했죠. 이런 게 좀 눈에 띄죠. 물론 대형주이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이렇게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최근 시장은 근 한 10여일 동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그렇게 매수를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팔자도 많았고요. 또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오히려 팔자가 더 많았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매수 우위란 얘기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7만 주, 11만 주, 현대차 같은 경우도 5만 주, 4만 주. 이렇게 보시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런 주식들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최근에 별로 좋지 않은 하락장에서도 매수 우위했다. 요거를 이제 달리 해석하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 대한민국 대표 종목들을 샀다. 종합하면 바이코리아를 했다. 저는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머지 종목들은 많이들 팔고 안 사고 이랬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업종의 1등 주식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 모았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잠깐 그래프를 좀 이렇게 보여드릴까 그럽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릴 텐데요. 삼성전자는 누구나 잘 아는 종목이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600만 명 정도가 삼성전자 주주라고 그러니까 국민주죠.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리기에도 좀 그런데요. 이제 삼성전자를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시장 전체를 미리 좀 보여주는 맛이 있습니다. 선행성이 있다는 얘기죠. 또 말 그대로 대표성도 있죠. 시총이 20%를 넘으니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거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사러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을 해서 한번 사기 시작하면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추세적으로 계속 이렇게 산다는 얘기죠. 그럴 때마다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최근에도 200포인트가 올랐는데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먼저 이렇게 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오늘 또한 130만 주 매수 우위했고요. 기관이 한 210만 주. 이렇게 보시면 150만 주, 150만 주, 220만 주. 가끔 이렇게 팔기는 하지만 삼성전자를 여전히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사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조금 넓히면 반도체 주식을 산다 볼 수도 있고 더 넓히면 바이코리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가 가는 시장은요, 항상 상승세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그 방향을 좀 이렇게 가늠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삼성전자를 보자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윗단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렇게 이어지죠. 윗단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게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이렇게 부딪히죠. 밑단을 이으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 안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을 이루면서 근 한 1년 동안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파동을 이루고 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딱 윗선, 이 저항선에 지금 딱 닿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났는데요.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많은데 삼성전자가 먼저 이 앞에 고점, 그 저항선을 뚫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3, 4분기가 바닥이다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금년 그 영업이익이 한 7조 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50조는 항상 유지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폭 낮아진 거죠. 내년에는 지금 얘기 나오는 거가 한 3, 40조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저효과로 봤을 때 금년이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좀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지금 서서히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서 또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은 우리 그 주력 산업인 반도체 쪽에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돌아선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은 좀 믿어도 되겠다.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HBM 관련해서 아주 그림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만 이렇게 그려 보이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려드렸던데 이런 모양이죠. 이 바닥에서는 반등을 해준다. 지지선이 근한 1년 동안 이 지지선이 아주 단단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죠. SK 하이닉스도 지금 보면은요. 금년에 한 8조 넘게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내년에 한 10조 플러스가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한 20조 정도가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지금 우리 그 상장 기업 300개 그 영업이익이 금년에는 한 150조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한 200, 한 2, 30조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주가도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 시장도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하고 제가 SK 하이닉스만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그 리포트들 SK 하이닉스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시총이 지금 100조도 안 되는데 내년에는 한 150조 정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주가가 프리미엄이 주어진다고 봤을 때요. 우리 반도체 쪽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시장이라고 그러면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조금 더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반도체 쪽을 내년에 좀 기대해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카카오 제가 최근 들어서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카카오 가지고 아주 대박을 터뜨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급등할 때 그날 10배까지 수익을 냈었는데요. 그랬다가 그래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 10배 올랐다가 3년 동안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한 번도 반등다운 반등 없이 이렇게 쭉 꽂았는데요. 최근에 와서 이렇게 다시 강한 이렇게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지금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수급면에서 상당히 특별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만 이렇게 놓고 봐도요. 오늘 또한 외국인들이 36만 주, 기관이 한 38만 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이버보다 카카오 쪽에 매수가 훨씬 이렇게 강하게 붙는데요.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실적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2022년에 5,800억인데 금년에는 한 4,70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악재가 그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생각했을 때요. 항상 이렇게 10배씩 오르는 주식들, 급등 주식들은요, 항상 미래 가치를 한 3년 내지 5년 후에 실적이 미리 이렇게 한꺼번에 반영이 됩니다. 그랬다가 3년 후에 다시 이제 실적을 검증을 하겠죠. 과연 기대했던 것만큼 좋아졌느냐 했을 때 카카오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실망 매물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주가가 원위치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은 가격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죠. 이렇게 많이 빠지는 동안에 웬만한 투자자들은 다 털고 나갔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그 물량을 기관이나 외인들이 이렇게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상승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워낙에 많이 빠졌다. 여전히 플랫폼 관련해서는 성장세를 아직도 우리가 좀 인정해 줄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매물대입니다. 그러죠? 요 매물대를 지금 살짝 이렇게 벗어났어요. 어제 오늘. 그래서 그 위로는 이렇게 보시면 매물이 아주 짧죠. 요 위에 또 매물대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한 6만 원까지는 매물 공백이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지금 최근에 카카오가 손바뀜이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개인들이 팔고 기관이나 외인들이 그 물건들을 다 쓸어 담았는데요. 여기에서 매물 공백 이런 것 때문에 수급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6만 원까지는 매물 공백 때문에 단숨에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카카오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 이게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기아도 한 2개월 동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그동안에 매수 우위가 많았던 종목에 속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한 33만 주, 기관이 9만 주, 추세로 봐도 꾸준히 이렇게 매수를 강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따지면 개인들이 팔고 기관이나 외인들이 많이 산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프로 보면 요 윗단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이어보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죠. 또 아랫단 이어보면 이렇게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하향하는 요 그 박스권 안에서 바닥과 천정을 이렇게 왕복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 추세 상단, 요거와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추세 상단을 지금 살짝 오늘 양봉을 길쭉하게 내면서 이렇게 올라붙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매수세가 기관하고 외인들이다 이렇게 봤을 때 기아는 실적 면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쪽 업종이 실적에 대비했을 때 가장 못 오른 종목이다. 지금 퍼가 한 5 정도 될 겁니다. 저 퍼주다 가장 주가에 반영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매물대로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카카오도 그런 거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매물이 집중돼 있죠. 그러죠? 그러고 나선 그 위로는 그렇게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주가가 고생하면서 매물 소화가 많이 됐다. 손바뀜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죠. 개인들이 팔고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많이 산 종목의 대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매물대를 뚫는다고 그러면 만약에 금년 말 내년 초 시장이요. 전체 시장이 강세로 간다고 그러면 자동차도 반도체 못지않게 빠질 수 없는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기아도 주가로 모양으로 봤을 때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요 추세 상단 저항선을 뚫고 아주 힘있게 뻗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어쨌든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다가 한 10여일 정도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도 그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 10여일간 이렇게 횡보하면서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대표주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요 추세가 단단하죠. 무너지지 않고 이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추세 지금 바닥에 이렇게 닿았는데요.
반등세를 보이지 않겠나. 요 한 종목만 놓고 봤을 때 지금 AI 관련주들 이런 주식들은 아직도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시장을 리드했다고 그러면요. 어제는 AMD 그 다음에 구글의 알파벳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한 거의 10% 정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런 주식들 그러니까 AI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AI 관련주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그러면요. 예전에 그 닷컴 버블이라고 그랬지만은 인터넷 혁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혁명이란 말을 이렇게 붙였었죠. 최근에 이 AI도 혁명이란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거는 완전히 그 가치관이 바뀌거나 어떤 세계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붙이는 그런 거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이라든지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뭐 전기기관차 발명되면서 수자가 받은 거를 기계화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도 혁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이렇게 바뀌면서 정치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걸 혁명이라고 봤을 때 AI 혁명이라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게 이렇게 작은 흐름은 아니다는 얘기죠. 인터넷 혁명이라고 했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주가로 보면요. 그때 아마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썰본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세롬 기술이라고 이게요. 그때 아마 130배 정도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닷컴 이것만 붙이면 몇십 배씩 오르던 때인데 그 중에서도 대장주가 세롬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이얼 패드라고 무료 인터넷 전화 서비스 요 얘기가 나오면서 130배가 올랐는데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 실적이 이렇게 좋았거나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꿈을 먹고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상당히 돈 좀 있는 분인데 그때 새로운 기술로 한 30배 수익을 낸 거를 제가 직접 옆에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많이 오른 것들이 한 5배 정도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크게 아직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혁명이란 말씀을 왜 드리냐고 그러면 AI 쪽도 예전 인터넷 혁명 못지않게 주가가 폭등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이 올랐다고는 그러지만 이제 시작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보시다시피 AMD라든가 구글 알파벳 또 최근에 엔비디아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어제 또 강하게 아주 앞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 아닌가. 그래서 그런 종목들 AI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요. 개인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대장주 1등주가 수익률이 가장 크다. 1등주가 가지 않으면 2등주 3등주도 못 가더라 이런 걸로 봤을 때 종목 고르기가 어려우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한미반도체 TC본더 관련해서 이제 챗GPT 쪽에서는 HBM 가장 핵심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제 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무상 받으신 분들은 그 무상 받은 그 분량 정도는 이익 실현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것도 여전히 지금 이렇게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전체 이렇게 흐름으로 보면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큰 흐름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한 3배 정도 최근에 올랐지만 추세 자체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패키징 관련 종목 대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은 이쪽이 이제 AI 관련해서도 또 HBM 관련해서도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종목 하시기가 조금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좀 조정을 받을 때 지금 좀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보이시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근 한 2달 이렇게 횡보했던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근 한 3달 이렇게 횡보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혁명자를 앞에다가 이렇게 AI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는 앞으로 변화가 상당히 깊고 좀 길게 갈 수도 있겠다. 인터넷 닷컴 버블이요.
근 한 10여 년 동안 그 바람이 유지가 됐습니다. 방금 새로운 기술을 말씀드렸지만 100배가 넘게 올랐다는 거는 그게 뭐 혁명이죠. 나머지 종목들도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요. 이번에 AI 혁명은 인터넷 혁명 못지않게 세상을 많이 바꿀 거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AI 관련주들은 꼭 필히 포트폴리오에 한두 종목은 넣어놔야 된다. 그랬을 때 잘 모르겠으면 대표 종목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또 뭐 하나마이크론, 칩셋 미디어 이런 것들이 그 중에는 1등 주식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눈여겨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동안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다 좋습니다. 로봇주, SPG 가격은 아직은 제가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렇게 추세선 그으면 여기 바닥에 지금 닿아 있기 때문에 44,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32,000원이기 때문에 그날 30% 빠졌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가격 부담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CS 윈드도 가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저렴하다. 거의 한 2배가 빠졌는데 실적 면에서는 아직도 대단하다. 엊그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CS 윈드 미국 법인 방문을 했죠. 상징적인 사건이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폭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덴티움 여기는 이제 임플란트 중국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매출액이 한 50%, 러시아가 한 15%,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임플란트 시장이 이제 개화하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주가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최근에.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방향을 살짝 틀었는데 가격으로 봤을 때 부담이 없다.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매물대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위로는 여기에 매물대가 15만 원에 있습니다. 지금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는 매물 공백 상태다. 이렇게 좀 짧죠. 그래서 걸림돌이 별로 없이 매물 장벽이 거의 없는 상태다.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종목들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그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 그러면서 거래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종목들, 특히나 외국인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갈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또 이제 내일이 아니죠. 이번 주 이제 마치니까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